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14일 수요일 실시간 오전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선 CPI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CPI 지표는 물가 지표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내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금리가 2%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대출 금리가 2%가 아니잖아요. 가상금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다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해당 CPI 발표와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69포인트 0.64%가 조정을 받은 42,140포인트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S&P 500은 0.72%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61%가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아주 뚜렷한 구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리기에 일시적으로 단기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다우지수에서는 맞았고 나스닥도 개장 전까지는 맞았는데 개장 전부터 회복했던 나스닥이 1.61% 상승하면서 추세에 변화를 줬습니다. 해당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제 기술주, 지금 현물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어제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거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살아났구나 정도 싶을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사우디에 가 계십니다. 사우디에 가 계시고 사우디에서 국빈으로 참석을 하셨죠.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긴 한데 여하튼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비행기를 전용기를 선물해 준다고 해서 지금 갔고 또는 또 지금 사우디가 미국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갔는데 뒤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보이죠? 일론 머스크가 보이는데 지금 이 행사장에 가실 때 트럼프 대통령 혼자 가신 게 아니고 미국 M7 기업들의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모시고 가셔가지고 저도 이 모시고 가신 부분은 인지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비기슈가 나왔죠. 그래서 빈쌀만한 5천자리에서 잭슨왕 CEO 비롯해서 샘 올트먼 아마존 NDJC 그 다음에 IBM 빅테크 수장들이 총출동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을 세일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이 정도면 큰 수주거든요. 아주 큰 수주라서 이 부분에 반응을 받으면서 주가가 공중으로 부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이 계속 버티고 있던 상태에서 방향성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관계였는데 기술주를 그냥 땡겨버리면서 CPI 쪽 이슈를 덮어버렸습니다. CPI 쪽은 뭐 안정세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CPI 지표는 계속해서 소폭 지금 잡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에 대한 압박은 계속 받고 있다라는 관점이 강한 상태고 역시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 경제 지표는 답지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은 관세를 하기 전에 이미 선출입해놓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 반영을 못 받아서 그렇지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CPI 쪽은 무난하게 넘어갔다기보다는 혼조 양상으로 넘겼는데 빅테크가 땡겨버리면서 주가를 레벨업을 했고요. 대신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2시경에 멈추는 시점에서 어제 엔비디아가 보시면 지금 여기 고점이 2시 반이죠. 2시 반인데 엔비디아가 2시 45분에 딱 주가가 멈추면서 주가도 기술주도 지금 주가가 동일하게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양을 보시면 엔비디아의 주가 모습과 이 친구의 주가 모습이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들은 100%, 1000%,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지배해줬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부양이 됐는데 굉장히 좀 애매해졌다. 굉장히 애매해졌다. 차라리 다우지수까지 같이 올려버렸으면 관계가 좀 덜한데
다우지수는 올랐고 내렸고 S&P 500은 강세에서 마감됐고 나스닥은 급강세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나스닥은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럼 S&P 500과 다우지수는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갈 것이냐 이거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면 계속 본인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본인도 신경이 쓰이니까 우리 지금 가격했다. 인플레이션은 없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떻게든 잡아 제끼기 위해서 연준에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긴 한데 잘 안 먹히죠. 그게 지금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먹히다 보니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 데이터가 또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시장이 가다부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 쪽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에 따라서 주가가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만약에 어저께 엔비디아 쪽에 이슈가 없었으면 다우지수에 따라서 주가는 더 조정을 받았을 확률이 거의 90%인데 빅테크가 주가를 부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빅테크의 주가 부양은 우리가 향기가 좀 나죠. 어떤 향기가 좀 납니까? 바로 이 구간들 2024년도 구간들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빅테크의 향기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그런 빅테크의 향기가 다소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엔비디아 쪽을 필두로 해서 움직이를 썼을 때 이 주가의 부양력이 얼만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 해서 전전거래일에 있었던 제약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제약주들이 밀린 상태. 이제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 공백을 지금 브로드컴, 테슬라, TSMC, AMD 이쪽 주가들이 같이 주가를 견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예전에 있었던 과연 빅테크의 트리오카 M7 종목군들이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선 아직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중동이라는 큰 시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주요한 인사들이 모두 다 가셔서 빅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지속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가는 것이 좀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우지수가 좀 흔들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시진핑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시진핑이 지금 룰라, 이 브라질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미국을 비판하고 있어요.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판을 하면서 야 이렇게 계속하면 니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이 뒷마당에서 연대를 가시하고 시진핑은 미국을 비난했다라는 얘기인데 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 시진핑이라고 치시고 엔터를만 쳐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부터 얘기를 하기에 시진핑과 직접 담판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쫓기는 거죠. 쫓기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뉴스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뉴스를 기억을 해보면 지금 미국 쪽에서는 굉장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굉장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90일 유예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인정을 했죠. 안 한 게 아니니까. 사실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조용해요. 좀 의구심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저렇게 나선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냐하면 아주 높은 관세를 불렀던 것은 미국이고 아주 높은 관세를 불렀는데 거기에 맞대응한 것은 중국인데
중국이 약간 우위에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또 협상의 우위를 취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또 미국 뒤쪽에 가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우리 염두를 하고 있어야지. 왜냐면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도 갑자기 뭐 확 쏟아졌을 때 이 구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쏟아질 거라 생각들 하셨어요?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빅테크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시장이 무너지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날아간 부분들이 많아요. 주가가 결국은 올해 하락했던 부분들을 거의 95%를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날아간 게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뭐 테슬라도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긴 하지만 어제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회복을 하긴 했고,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가들을 보면 각각의 지금 차이점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종목별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매기를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제처럼 엔비디아가 주가를 부양하는 형태를 못 만든다고 했을 때, 시장이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심사숙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미중 간의 이슈가 끝났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현명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은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어제 CPI는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쉽게 넘어갔어요. 어제 CPI 지표는 9시 반이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주가를 보시면 여기가 CPI 발표였는데 CPI 발표 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주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동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이 좀 버티더라고요. 버티더니 그 뒤에 이제 날아가면서 그대로 그냥 끝난 상태가 됐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지표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으면 막 물가 압력에 대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적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의에 대한 자세가 스탠스가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충돌을 하고 폭탄 터트리듯이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일정 부분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불협화음이 발생됐을 때 시장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충격들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